기찬 면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보다 깊은 맛을, 정성을 다해 이 한 그릇에 올바르게 담습니다. 기찬 면옥. 특별한 날엔 꽃체움 떡 선물 세트로 행복을 전하세요. 꽃체움은 당일에 간 만들어 쫀득한 식감과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정성을 드립니다. 기대 그 이상의 선물. 특별한 날엔 꽃체움.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산청에서 10년 만에 엑스포가 열립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2023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의 막바지 준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인 고향 올레 공모 사업에 사천시 마도가 선정됐습니다. 청년 복합공간과 은퇴자 공동체 마을 등을 통해 참여자가 관광객이 아닌 마도 사람처럼 지낼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동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귀농 귀촌인들의 사연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좌충우돌 실수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인생 2막 하동살이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함양군 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에 대해 기존보다 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함양군의 규제가 심하다는 것이 개정 이유지만 주민들은 난개발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경남의 농가 소득이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에너지 경비 지출 감소를 통해 2026년까지 전국 4위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2023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행사장인 동의보감초는 막바지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청 동의보감촌에 대형 텐트들이 설치됐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열릴 엑스포를 위해 행사장을 꾸리는 겁니다. 항노화 힐링관과 한방 항노화 산업관을 비롯한 핵심 콘텐츠 내부 구조물 작업이 한창인데 이달 말쯤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리뉴얼에 들어갔던 이곳 주재관은 공사가 70-80%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산청에서 10년 만에 개최되는 엑스포. 올해 행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학이란 주제로 마련됩니다. 건강과 힐링이 키워드이며 30개 나라 120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에 걸맞게 외국인 관람객 유치는 물론이고 MZ세대와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체험 공간 조성에도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에게 집중력, 지구력, 그리고 근력 향상을 위한 성장 놀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관을 체험할 수 있는 의관 의녀 체험, 그리고 좀 아이들에게 재미 요소를 줄 수 있는 쉼터존의 어떤 체험 콘텐츠도 같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당초 입장권 40만 장을 사전 판매하는 게 목표였지만 현재까지 16만 장, 그러니까 목표의 40% 정도만 팔렸습니다. 조직위는 남은 기간 동안 홍보 활동을 통해 관람객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예매를 60%까지는 목표가 다 달성되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엑스포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서울 지방이나 우리 경남을 벗어나는 타 시도에서도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산청의 경쟁력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엑스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전과는 어떤 차별화된 시설들이 들어설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엑스포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마무리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 조사에서 사천시와 산청군이 시군 지역에서 각각 1위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사천시 고용률은 66%를 보였습니다. 사천시는 제조업 취업자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진주시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4.6%포인트 오른 62.5%로 조사됐습니다. 군 지역 고용률은 산청군이 74.7%로 가장 높았으며 남해, 하동, 함양군 모두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대학 연구팀이 파킨슨병에 탁월한 효과 물질을 확인했습니다. 20일 경산국립대는 생명과학부 김명우 교수팀이 파킨슨병 환자의 신경보호에 효과가 있는 천연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근육 떨림과 경직, 균형 유지의 어려움과 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연구팀은 대사 호르몬인 아디포넥틴과 유사한 천연 단백물질을 분석한 결과 신경염증 완화와 신경보호에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로 난치병으로 불리는 파킨슨병의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인구 증대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중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귀농 귀촌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하동에서 선배 귀농 귀촌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글을 모아서 수기집을 발간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인구 증대 시책 중 하나로 귀농 귀촌을 장려하고 있는 하동군에서 최근 귀농 귀촌자의 수기를 모은 책이 나왔습니다. 수기를 공모받아 우수 사례를 책으로 엮은 건데 대상부터 입성까지 총 17명의 글이 담겼습니다. 자연이 그리웠던 부부의 좌충우돌 하동살이와 23세 혼자 농부가 된 농부일기 등 흥미로운 주제와 함께 본인들의 고충과 실패 사례, 귀농귀촌 노하우까지 생생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동군 횡천면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귀농 8년차 후계농 박철경 씨. 박 씨는 체리, 라임, 레몬 등 특수작물로 귀농하기라는 수기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귀농할 당시 지자체와 농협,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귀농을 선택하는 후배들을 위해 본인도 도움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3,000평, 4,000평 되어도 벼농사로는 1,500, 2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귀농해가지고 제가 정착해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소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열대 작물을 했고 그냥 그 노하우를 이제 또 해가지고 제가 또 다른 후배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전수도 해주고 싶고. 수기를 남긴 귀농 귀촌인들은 귀농 귀촌에 대한 추천과 함께 여러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동군 고전면의 고아리에 위치한 주성마을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임에도 4년 전부터는 점점 사람들 방문이 늘어가는 곳입니다. 친구들이 한 4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우리로서는 너무 이제 관심사고 버거를 통해 가지고 이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버거집을 찾는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훨씬 더 이제 활성화된 건 사실입니다. 귀촌을 통해 하동에 정착한 최준호 씨의 수기는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많은 이들이 찾는 식당을 시작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마을 조성에 나서는 등 주성마을에서 소란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귀촌을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함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실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제가 좋아서 들어오는 귀촌 생활은 낯선 곳이기 때문에 낯선 환경,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세요. 그래서 여기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귀농 귀촌자 17명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하동에 스며들다. 수기집은 하동군 귀농 귀촌 지원센터와 박은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하동군의 올해 상반기 귀농 귀촌 인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동군은 올해 6월 말 기준 826세대 1,004명이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817세대 1,118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군은 귀농 귀촌 인구 증가를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내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58건을 선정하고 17억 7천만 원의 예상을 집행합니다. 진주시는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주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총 111건 49억 원의 사업을 접수했으며 각 소관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지역주민회의와 시분과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 사업에 반영돼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이노비즈 협회로 불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임원진이 21일 진주시를 찾았습니다. 임병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오는 10월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이노비즈 협회 전국대회를 앞두고 진주 상공회의소의 초청을 받아 진주를 방문했습니다. K기업가정신센터와 승산마을의 구인회, 험한정 생가 등을 둘러본 이노비즈 협회 임원진은 지역 향토기업인 장생도라지에서 지역기업의 상생 방안을 주제로 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또 조규일 진주시장을 만나 K기업가정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세계적 확산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 실안 앞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 마도가 타 지역 도시인이 머물다 가는 곳으로 변신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내년부터 숙박시설과 생활시설을 만들어 손님 맞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허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실안 앞바다에 있는 마도. 해안선 둘레가 2.5km 정도 되는 축구장 약 15개 크기의 섬입니다. 37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인 사천 마도 갈방아 소리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마도는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바다에 펼쳐지는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행안부의 특화관광지 개발 사업 찾아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마도에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도 추진됩니다. 행안부가 워케이션과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을 주제로 시행하는 고향올레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사천시가 선정된 분야는 두 지역 살아보기인데 도시거주자가 정기적으로 마도를 찾아 머무를 수 있는 생활 거점 역할을 맡습니다. 사업 참여자들은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과 어부생활 체험, 텃밭 가꾸기 등 활동을 하며 마도 주민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농어촌이나 마찬가지지만은 다 남이지만은 이웃에 다 형제간처럼 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번 사업으로 마도에 컨테이너 하우스 5동이 지어질 예정인데 추진에 필요한 주거 공간과 인프라 마련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마도를 방문할 때마다 한두 달 정도는 정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참여자를 뽑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주보다는 체류형 생활 인구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참여자를 모집해서 시험 운영을 한 다음에 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인구 지표로 주목받고 있는 생활인구. 마도가 생활인구 유입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려고 해 주민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함양군. 이런 가운데 최근 함양군 의회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간 함양 곽용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곽용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입법 예고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원이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그간 태양광 시설 반대 집회를 열던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의견서를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속에서 함양군의 태양광 시설 규제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비춰보아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거리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의 큰 골자는 기존 함양군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주요 도로 직선거리 800m에서 100m로, 주거 밀집 지역 직선거리 500m에서 200m로 이역거리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 제한이 비교적 엄격한 함양군은 앞서 한시적으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축산인들을 대상으로 2017년, 2018년, 2020년 에너지 농장 사업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도로 100m, 주거 밀집 지역 100m로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당시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 잠정 중단됐습니다. 최근 서하면 황산마을 주민들이 열고 있는 태양광 반대 시위 관련 사업주도 위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한 주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거리 규제 완화에 대해 태양광 사업이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거리 규제가 풀리면 함양군 곳곳에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조짐을 보일 것이라며 제발 청정지역 함양군을 더는 훼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하면 우전마을 및 황산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시설 반대를 위한 집회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주민 B씨는 태양광 시설이 취지에 맞게 휴경지나 고령화에 따른 농민들의 생활형 태양광 시설은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곽용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 주민 반대 목소리가 이어져 왔던 만큼 이번 조례안 입법 예고는 지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경남 GPG기였습니다.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대테러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자폭 드론 공격과 특수부대 공격에 의한 테러 상황을 가정해 치러졌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하동군을 비롯해 민군 관경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테러 상황 이후 화재 진압과 피해 복구까지 실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펼쳐졌습니다. 산청군이 드론 폭발물 테러 대응과 화재 진압 실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산청군은 22일 동의보감촌에서 을지연습 일환으로 무인기와 테러범에 의한 테러를 가정해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과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엑스포를 앞두고 탐방객 안전을 위해 추진됐으며 군부대와 경찰, 소방, 민간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진주 등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0년 7월 진주 지역 민간인 48명이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의 이유로 집단 살해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20대에서 40대 남성으로 육군 정보국 소속 진주지구 방첩대, 진주지구 헌병대 등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추모 사업 지원과 유해 발굴, 안치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남의 농업인이 지난해 농사로 벌어들인 소득은 월 평균 5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사 이외 다른 수익까지 포함한 연간 농가소득은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경남도는 노동력과 경비 절감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농가소득을 전국 4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농가 한 집당 농사로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연간 평균 520만 원, 매월 50만 원도 되지 않는 적은 금액입니다. 농사 이외에 다른 일로 얻는 소득을 더해도 연간 수입은 4,100만 원 수준. 전국 평균보다 500만 원이 적습니다. 단순히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농가 소득은 4천만 원 중반의 벽을 넘지 못하고 꾸준히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농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던 상황. 경남도가 2026년까지 농가 소득을 지금보다 1,500만 원 넘게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남의 농가 소득을 2026년까지 5,700만 원,
전국 사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난 8월 11일 수립 완료한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는 경남의 한호당 농지 규모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칠 만큼 영세농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하며 전업농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통해 그린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첨단 농업을 키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하고 농생명 분야의 강점을 살려 그린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높은 농업 경영비 감소 방안도 내놨습니다.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고 계절 근로자 등을 활용해 인력을 추가 확보합니다. 또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을 확충해 지출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온 오프라인 직거래 확대 등으로 유통 비용도 감소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계획을 위해 사업비 3조 1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매월 20만 원씩 2년 만기를 채울 경우 96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통장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2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청년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남해동부 연안에 고수온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동부 연안에 내려진 고수온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 사천만 해역에는 고수온주의보가 신규 발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사천만 해역은 25도에서 27도 사이의 수온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해동부 연안은 28도 이상의 수온이 사흘간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장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벼 농가에서는 이삭도열병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병이 발생한 후에는 방제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출수 전에 방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수요일 아침부터 비가 가끔씩 내리다 저녁에 점차 소강 상태 보이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24도, 사천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비 소식은 전국적으로도 들어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세종 24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오전까지 잔잔하다 오후부터는 조금 더 높고 강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낮 12시 58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5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빛 흐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9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 행배는 밤 11시 30분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흐린 날이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비 소식도 잦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